어머니가 시골 땅 팔아 갚아주셨다는 당신 아들 빚, 이거였습니까? 지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최고급 소고기를 씹고 있던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불판 옆으로 던져진 꼬깃꼬깃한 은행 입금증 원본. 그곳에는 발신인 친정엄마의 이름과 수치인 시어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 거주장스럽다며 빗속으로 가차없이 내쫓은 몸성치 않은 장모가 사실은 자기 목숨을 살린 진짜 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은 젓가락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난 1년을 지옥처럼 견뎌온 며느리는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뒤로 한 채 망설임 없이 열린 현관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주말 내내 쉬지 않고 내리는 비에 집안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부엌에서 막 돌이 지난 아이의 이유식을 적고 있던 지연은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에 화들짝 놀라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진짜. 제가 주말에는 제발 좀 쉬자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남편 준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어요. 지연이 서둘러 안방 쪽으로 달려가 보니 거실 한가운데로 낡고 해진 꽃무늬 보따리 하나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안방에 있던 장모의 짐을 거칠게 끌어내 던져버린 것이었어요.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준호는 기어이 짜증을 참지 못하고 폐륜에 가까운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는 지연의 친정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짚고 선 친정엄마의 파리한 얼굴에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사위에 대한 미안함과 당혹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쉬러 댁으로 가세요. 저희도 주말에는 저희끼리 숨통 좀 트고 살아야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한치의 온기도 없이 서늘하고 매몰찼습니다. 며칠 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길가에서 쓰러졌던 지연을 대신해 손주를 돌보겠다며 비닐 천막 좌판 장사를 접고 한달음에 달려온 친정엄마였어요. 며칠 내내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사위의 아침상을 차리느라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허리를 두드리며 진통제를 삼키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장모에게 남편은 가차없이 짐승만도 못한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지연이 경악한 얼굴로 뛰어나와 남편의 앞을 막아섰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밖에는 비바람이 저렇게 쏟아지는데 안방에 있는 짐까지 던지면서 우리 엄마를 당장 가라고 내쫓는 거야? 지연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지만 준호는 지연의 손을 벌레 떨쳐내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내 친구들은 장모가 와서 애 봐주면 반찬도 싹 해놓고 집안일도 눈치껏 다 해둔다는데 장모님은 허구한 날 무릎 아프다고 절뚝거리시니까 오히려 내가 신경 쓰여서 쉴 수가 없잖아.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눕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서슬 퍼런 사위의 고함에 친정엄마는 오히려 딸 부부가 자신 때문에 싸울까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허겁지겁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지연아. 김서방 말이 다 맞아. 이 좁은 집에서 나까지 짐덩이처럼 이러고 누워있으니까 김서방도 쉴 틈이 없지. 나 당장 갈게. 마침 비도 오고 장터에 사람도 없을 텐데 일찍 터미널 내려가서 눈이나 좀 붙여야겠다. 친정엄마는 서러운 변명을 황급히 쏟아내며 낡은 점퍼를 꿰어 입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장모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짐이 다 들어가지도 않아 삐져나온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잡아당겨 닫아버린 후 현관 쪽으로 가방을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돈 주고 부리는 파출부조차 이렇게 멸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끔찍한 모멸감에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죄인처럼 현관문을 열었어요. 우산통에 꽂혀있던 부러진 비닐우산 하나를 집어든 엄마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거센 빗줄기가 몰아치는 밖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가지마. 비 오는데 어딜 간다고 그래. 지연이 오열하며 맨발로 현관 밖을 따라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지연의 어깨를 강하게 낚아채어 집 안으로 질질 끌어당겼습니다. 적당히 좀 해. 장모님 가시는 길에 사람 피곤하게 울고불고 집안 분위기 초상집 만들지 말고. 당신까지 툭하면 유난을 떠니까 내가 이 집에 정이 다 떨어지는 거라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지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닐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무거운 보따리를 안고 빗속을 헤치며 멀어지는 엄마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지연은 차가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시어머니가 갚아주었다는 2억 원의 빚만 아니었다면 지연은 결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참지 않았을 겁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면 자다가도 뛰어나가야 했어요. 주말마다 시댁으로 불려가 온갖 대소사를 노예처럼 혼자 치러냈고 명절에는 친정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시댁 부엌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그 모든 모욕과 갑질을 묵묵히 견뎠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내 남편의 목숨을 살려준 시댁에 대한 2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저지른 그 죄값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 엄마가 빗속에서 저런 끔찍한 천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지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빗속으로 쫓겨난 지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지연의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현관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경쾌한 마찰음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밀번호 안 바꿨지? 역시 며느리 집은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 편하다니까. 거침없이 문을 열고 들이닥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였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고급 한우 세트와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보란듯이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젖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 한가운데를 보란듯이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 비 오는 날에도 며느리가 비실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을까봐 엄마가 한우 특수부위 좀 사왔다. 우리 집안 기둥인 내가 쓰러지면 절대 안 되지. 시어머니는 고기 세트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 준호는 방금 전 장모를 쫓아낼 때의 사나운 악마 같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입이 귀에 걸린 채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의 겉옷을 받아들었어요. 엄마는 뭐하러 이런 비싼 걸 다 사오셨어요. 빗길에 그냥 조심히 쉬시지. 무슨 소리야. 내 목숨빚 갚아준 애미인데 우리 아들 몸보신은 내가 평생 챙겨야지. 넌 1년 전에 나 아니었으면 벌써 감방에 가서 썩고 있었어. 며느리 넌 거실 바닥에 멍청하게 앉아서 뭐하니? 뼈 빠지게 아들 살려놓은 시어미가 왔으면 빨리 물이라도 내와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숨을 쉴 때마다 습관처럼 1년 전의 공금 횡령 사건을 들먹이며 자신의 얄팍한 공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집안 공기를 불쾌하다는 듯 들이마셨어요. 근데 집구석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퀴퀴하게 나니? 꼭 쉰내 나는 싸구려 젓갈 냄새 같기도 하고. 아까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 장모 뒷모습 엇갈려 본 것 같은데 또 시장통 반찬 한가득 싸들고 와서 우리 아들 집 냉장고 다 버려놓은 거 아니지? 격 떨어지게 정말.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모욕과 불평의 지연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 빗속으로 쫓겨난 엄마의 슬픈 온기가 채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여왕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에서는 소고기를 굽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고기를 집어먹으며 젓가락을 부딪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어요. 고기 탄다. 빨리 뒤집어라. 우리 아들 입에 쏙쏙 넣어줘야지. 시어머니의 콧노래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아까 장모님은 오시더니 간도 안 맞는 풀떼기 반찬만 잔뜩 해놓고 어휴, 진짜 밥맛 떨어져 죽는 줄 알았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패륜적인 웃음소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지연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도망치듯 안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안방 문을 닫자마자 지연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엄마가 머물다간 바닥 주변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런 구렁텅이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어요. 엄마가 덮고 자던 얇은 이불을 개어넣고 침대 밑을 닦아내던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침대 밑 구석으로 삐죽이 튀어나온 낡은 헝겊 조각 하나가 지연의 시선에 닿았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엄마가 시장 좌판에 나갈 때마다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오래된 전대 지갑이었습니다. 아까 준호가 안방에 들어와 장모의 짐을 낚아채 끌고 나갈 때 그 충격으로 보따리에서 빠져나와 침대 밑으로 굴러간 것이 분명했어요. 지연은 낡고 때탄 지갑의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 너덜너덜해진 노인용 무임승차 버스카드, 그리고 비닐팩에 정성스럽게 여러 겹으로 쌓인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지연이 젖은 눈으로 수첩을 꺼내려던 순간 비닐 틈 사이로 단단하게 2번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색이 누렇게 바랜 은행 입금증 원본이었어요. 무심코 그 입금증을 주워 펼쳐본 지연의 굳은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2억 원이라는 선명하고 육중한 숫자와 함께 송금인 란에 친정엄마의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의 심장을 먹게 만든 것은 그 옆 수치인 란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종이에 찍힌 날짜는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남편 준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며 감방에 가지 않기 위해 2억 원의 합의금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시골 땅을 처분해서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며 온 집안에 생색을 내고 며느리인 지연의 뺨을 때리며 평생 엎드려 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끔찍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연의 숨소리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땅을 팔아 구했다며 위세를 떨던 그 2억 원이 사실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야채를 팔아모은 친정엄마의 피 같은 전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벼락처럼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왜 엄마의 돈이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것일까? 왜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놓고도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아들을 살린 것처럼 군림했던 것일까? 아직 모든 진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지연의 온몸을 타고 불길한 예감이 서늘하게 번져갔습니다. 지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금증 아래에 있던 낡은 수첩을 펼쳐 넘겼어요. 장사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빼곡하게 적힌 수첩에는 새벽 3시 기상, 도매시장 배추 쉼포기 떼옴, 무릎 약값 5,000원 너무 비싸서 이틀치 아낌이라는 엄마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뒤쪽 접힌 페이지에는 평소와 다른 삐뚤삐뚤하고 떨리는 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가게 보증금까지 다 빼서 사돈댁 계좌로 2억 이체한 날. 부디 제발 우리 지연이 눈에서 피눈물 안 나게 해주세요. 내 딸 이혼녀 안 되게 해주세요.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고기를 입에 넣으며 화기애애하게 웃어젖히는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방금 전 우리 엄마의 피눈물로 목숨을 건졌을지도 모르는 남편이 진짜 은인일지도 모를 장모를 파출부 취급하며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참혹한 광경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죄책감과 부채감이 한순간에 서늘한 심판의 의지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울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지연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입금증이 바스락거렸어요. 지연의 시선이 누렇게 바랜 입금증의 날짜에 멈춰 섰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1년 전 지연의 평범했던 삶이 철저하게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어요. 서늘한 안방 공기 속에서 지연의 머릿속은 1년 전에 끔찍했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당시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던 남편 준호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려다 회사 공금 2억 원에 손을 댄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김 과장이 일주일 내로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횡령 규모가 워낙 커서 당장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까지 각오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 준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갓 100일이 지난 아이를 안고 있던 지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내 아이의 아빠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지연은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미친 듯이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을 찾아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지연을 동네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지연이 다가가 채 인사를 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연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어요.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연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포대기에 엎인 아이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는 도끼 품은 눈으로 지연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지질이 복도 없는 여우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내 아들 앞길을 망쳐. 내가 집에서 내조를 똑바로 못하고 남편을 들볶으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밖에서 헛짓거리를 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였어요. 공금을 횡령한 건 남편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원망과 분노를 며느리에게 쏟아냈습니다.
지연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든 다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제발 준호 씨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아빠가 전과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연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어요. 며칠 뒤 기적처럼 시어머니가 지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2억 원 이체 확인서와 합의 관련 서류가 든 봉투 하나를 거칠게 집어던졌어요. 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아 갖고 있던 시골 땅 반값에 금매로 넘기고 왔다. 2억은 맞춰놨으니까 당장 회사 찾아가서 싹싹 빌고 합의부터 해. 그 순간 지연은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평소 시댁 재산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고 며느리에게 폐쇄적으로 굴었던 시어머니였기에 뒤로 숨겨둔 땅이 있었다는 말을 지연은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어요. 당장 남편의 구속을 면했다는 안도감과 그 막대한 거금을 내어준 시어머니에 대한 압도적인 부채감이 지연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입니다. 빚을 갚고 회사와 합의를 맞춰 구속 위기를 넘긴 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지연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폭군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 아니었으면 쇠고랑 차고 죽은 목숨이었고 내년은 나 아니었으면 전과자 남편 둔 이혼녀 신세였어. 2억이라는 돈이 어느 집게 이름인 줄 알아? 넌 평생 내 발바닥 하드면서 빚 갚는 심정으로 바짝 엎드려 살아라. 그날 이후 지연은 아무 죄 없는 죄인이 되어 철저히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지연을 본가로 불러들여 온갖 굳은 일을 전담시켰어요. 시댁에 밀린 빨래와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었고 추운 겨울에는 무려 100포기가 넘는 김장을 지연 혼자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쪼그려 앉아 버무리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은 지문이 닳아 피가 맺혔지만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대신 소금 간이 안 맞는다며 당짝을 후려칠 뿐이었어요. 남편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새카맣게 잊은 채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끝없는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연이 고된 시댁 일과 독박 육아에 지쳐 코피를 쏟으며 한숨이라도 쉬려 하면 남편은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나 간방 갔으면 당신이 애 데리고 몰에서 벌어먹고 살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징징대지 말고 어머니 하라는 대로 깍듯이 모셔. 그 지옥 같은 1년 동안 지연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는 불효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새벽 비바람을 맞으며 시장 바닥에서 야채를 파는 엄마에게 차마 남편의 횡령사고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엄마에게 하나뿐인 사위가 공금을 2억이나 해먹고 감방에 갈 뻔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가혹한 절망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철저히 모든 사실을 숨겼어요. 명절 연휴에도 비극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명절 내내 친정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시댁 부엌의 차가운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찌든 부엌 구석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다가 친정엄마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을 때면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연아, 명절인데 시댁 식구들하고 고기라도 좀 구워 먹었니?
우리 예쁜 손주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엄마의 다정한 다독임 너머로 시끌벅적한 명절 대목시장의 백색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남들은 가족과 쉬는 그날에도 엄마는 홀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어머니 계셔서 내가 빨리 아침상 마저 차려야 해. 나중에 한가할 때 다시 전화할게. 지연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부엌 바닥에 엎드려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으며 평범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고, 지연은 그 거짓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존재를 갈아 넣으며 묵묵히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낡은 입금증 한 장과 가계부 수첩이 모든 진실을 처참하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웅크리고 앉은 지연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금증을 구겨질 듯 꽉 쥐었어요. 1년 전 내가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친정엄마를 몰래 찾아간 건 아니었을까? 가난한 사돈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내 아들 감옥 가면 내 딸은 이혼녀가 되고 손주는 전과자 아빠를 둔다고 몰아세운 건 아니었을까? 그 끔찍한 의심이 지연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빚을 갚는다며 굽신거리고 찬 부엌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동안 우리 엄마는 빈털터리가 된 채 상한 무릎을 이끌고 뼈가 부서져라 시장 바닥을 기어 다녔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그 피 묻은 사돈의 돈으로 목숨을 건졌을지도 모르는 사위라는 인간은 진짜 은인일지도 모를 장모를 거추장스럽다며 거센 빗속으로 내쫓아버린 거였습니다. 지연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슬픔이 얼음장 같은 분노로 변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이 친정엄마를 깎아내리며 비싼 소고기를 씹는 역겨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장모님이 해둔 저 싸구려 반찬은 당장 다 갖다 버려. 냄새나서 냉장고 열기가 다 싫다니까. 남편 준호의 낄낄거리는 목소리가 지연의 귓전을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슬퍼하며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굳은 얼굴로 낡은 수첩과 입금증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은 낡은 수첩의 뒷장으로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 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접힌 페이지 뒤편, 처음엔 빈 종이처럼 보였던 이면에 친정엄마의 떨리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만은 아니었습니다. 1년 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삶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고스란히 담긴 피 묻은 기록이었어요. 10월 14일 사돈어른이 예고도 없이 시장 골목으로 찾아왔다. 내 딸 지연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감방에 가게 생겼다며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우리 사위가 공금 2억을 손댔는데 합의금을 못 내면 당장 구속이라고 했다. 회사에서 고소장을 넣으면 지연이는 아이 안고 길바닥에 나앉을 거라고 했다. 사돈어른은 아들 감옥 가면 내 딸은 이혼녀가 되고 내 금쪽 같은 손주는 전과자, 아빠를 둔 범죄자 자식이 될 거라고 악을 썼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딸 인생이 망가진다니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년 전 남편의 횡령 사실을 시댁이 알아챘을 때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미친 듯이 돈을 빌리러 돌아다니며 시간을 지체하자 시어머니는 사돈의 약점을 쥐고 흔들기 위해 며느리 몰래 직접 친정엄마의 야채 가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수첩의 다음 장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얼룩으로 잉크가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10월 16일. 평생 부은 적금이랑 청약 통장을 다 깨고 가게 보증금까지 헐어서 겨우 2억을 마쳤다. 사돈어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나니 내 수중에 단돈 10,000원도 남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지연이 이혼 안 당하고 살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사돈어른이 신신당부했다. 내 딸 귀에 돈 갚아준 얘기가 한 글자라도 들어가면 자기 아들 자존심 깎아먹은 죄로 당장 지연이를 쫓아내고 손주도 뺏어오겠다고 했다. 무서웠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 입을 꿰매겠다고 사돈어른 앞에서 무릎 꿇고 맹세했다. 글씨를 쓰던 엄마의 억장 무너지는 통곡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정을 지켜주겠다는 핑계로 사돈의 전 재산을 잔인하게 갈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마치 자기가 시골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인 양탈바꿈시켜 아들에게는 하늘 같은 생색을 내고 며느리는 평생 발바닥 밑에 엎드려 살게 만드는 완벽한 기만각을 벌인 것이었어요.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홀로 가슴에 묻은 채 엄마는 딸의 거짓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난 1년을 숨죽여 살았습니다. 가게 보증금까지 빼버린 탓에 엄마는 비바람을 막아주던 작은 점포마저 잃어버렸을 터였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장사를 아예 나가지 못한다고 했던 엄마의 핑계가 이제야 뼛속 깊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 동안 엄마가 이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지연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친정엄마는 한달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야윈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던 엄마는 자신이 당분간 손주를 돌보겠다며 지연의 집 거실 한 구석에 낡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엄마는 지연이 신경 쓸까봐 남몰래 독한 진통제를 2알씩 삼켜가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엎드려서 거실 바닥을 닦고 손주 이유식을 끓이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위 준호의 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하지만 사위 준호는 밥상머리에서 단 한 번도 장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재산을 바쳐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에게 대놓고 짜증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아, 장모님. 찌개가 왜 이렇게 짜요? 소금을 아주 들이부으셨네. 불과 이틀 전 아침, 준호는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이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질을 냈어요. 반찬들도 다 시장통 냄새나서 도저히 못 먹겠네. 지연아, 나 그냥 출근해서 샌드위치나 사 먹을란다. 속 버려서 원. 준호가 거칠게 의자를 밀고 일어났을 때 친정엄마는 서운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쩔쩔매며 사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미안하네. 내 입맛이 늙어서 간을 잘 못 맞춰서 그래. 내일은 삼삼하게 다시 끓여줄 테니까 화 풀고 다녀오게나. 엄마는 굽은 허리를 조아리며 겉옷을 입는 사위에게 굽신거렸어요. 준호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 하자 엄마는 서둘러 딸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러지 마라. 바깥일 하는 남자가 아침에 예민할 수도 있지. 부부싸움하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해서 그래. 엄마가 내일은 더 맛있게 해줄게. 딸의 가정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봐 엄마는 사위의 오만한 무시마저 당연한 듯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질 일이었지만 어제 불쑥 찾아왔던 시어머니의 만행에 비하면 사위의 투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제 오후 시어머니는 반찬통 몇 개를 들고 예고도 없이 지연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닦고 있던 친정엄마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아이고 사돈. 시장에서 야채 파시느라 바쁘신 분이 남의 집 귀한 아들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년이 지 서방 내조는 안 하고 친정 애미까지 불러들여서 우리 아들 숨막히게 하네요. 시어머니는 인사도 생략한 채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엎드린 채로 서둘러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요. 사돈이 오셨으면 청소라도 깔끔하게 해두실 것이지 여기저기 퀴퀴한 노인네 냄새만 배고 안 그래도 며느리가 못나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사돈까지 이러시면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1년 전 자신이 사돈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 철저히 갑의 위치에서 오만함을 뽐냈습니다. 심지어 친정엄마가 깎아온 과일 접시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노골적으로 핀잔을 주었어요. 저는 산티나는 시장 과일 안 먹습니다. 그냥 두시고 가던 청소나 마저 하세요. 그 모욕적인 순간을 부엌에서 듣고 있던 지연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거실로 뛰어나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려던 찰나였어요. 친정엄마가 번개처럼 지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지연의 손목을 부서져라 꽉 쥐었어요. 지연이 엄마를 내려다보았을 때 엄마의 눈에는 애원과 공포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필사적으로 가로저으며 눈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참아라. 제발 참아. 내 시어머니 심기 거스르면 너 쫓겨난다. 내 가정 깨지면 안 된다. 딸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고도 모자라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마저 시어머니의 발밑에 기꺼이 던져버린 엄마였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그 간절하고 처절한 눈빛 때문에 차마 시어머니에게 맞서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물러서야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비가 쏟아지는 주말 오후 그 모든 수모를 견디며 오직 딸의 행복만을 빌었던 엄마를 남편 준호는 쉬는데 방해된다며 낡은 보따리와 함께 빗속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1년 전 친정엄마가 보낸 2억 원 덕분에 감방 가지 않고 살아남은 그 짐승 같은 사위가 말입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고기 굽는 냄새가 문틈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며느리 보고 얼른 나와서 고기나 좀 뒤집으라고 해. 지 혼자 편하게 방에 틀어박혀서 뭐하는 짓이야. 시아버지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냅둬요. 내 장모 비오는 날 쫓아냈다고 삐져서 시위하는 거 보지. 지가 빚진 거 생각하면 어딜 감히 방구석에 기어들어가 있어? 당장 머리채 끌고 나오기 전에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시어머니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연아, 너 안 나오고 뭐해? 어머니 아버님 오셨는데 예의 없게 진짜. 남편 준호가 방문을 향해 짜증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역겨운 목소리들을 듣고 있던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쥔 낡은 수첩과 피 묻은 2억 원의 입금증이 구겨질 정도로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눈물은 완벽하게 말라붙었고 참담했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제 서늘하고 텅 빈 심판자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연극에 놀아나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연은 방구석 옷걸이에 걸려있던 두꺼운 외투를 거침없이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잠시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펼쳤어요. 지퍼가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안방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더 이상 1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벌벌 떨던 힘없는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서늘하고 단호한 심판자의 결기만이 서려 있었어요. 방 한구석 범퍼 침대에서는 돌이 지난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든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시댁에 2억이라는 막대한 빚을 졌다고 믿었을 때 지연은 이 아이만큼은 반듯한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자라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끔찍한 모욕을 참아냈어요. 하지만 그 거짓된 평화가 사실은 늙고 병든 친정엄마의 피와 뼈를 깎아 만든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안 이상 단 1초도 이 끔찍한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엄마를 파출부 취급하며 빗속으로 내쫓는 짐승 같은 아빠 밑에서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기생하는 악마 같은 시조부모 밑에서 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어요. 지연은 미련 없이 서랍장을 열어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 젖병, 그리고 얇은 내복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00일 선물이라며 생색내고 사주었던 금반지나 비싼 장난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신이 번 돈으로 샀던 아이의 필수품들과 자신의 단출한 옷까지만을 캐리어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짐을 싸는 동안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로는 끊임없이 거실의 대화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준호야, 너 고기 좀 더 먹어라. 장모가 해준 반찬은 입에 대지도 말고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어. 아유, 격 떨어지는 냄새가 아직도 코를 찌르네. 시어머니의 오만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말에 호응하는 남편 준호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안 그래도 냉장고 열 때마다 짜증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일 출근할 때 싹 다 갖다 버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 고기 입에서 살살 녹는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네. 그 끔찍한 대화를 듣고 있던 지연의 손에 핏대가 섰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10원, 20원 단위로 배추를 떼어다 팔면서도 딸네 집 냉장고를 채워주겠다고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이고 온 엄마의 반찬들이었어요. 남편을 감옥에서 빼내주느라 정작 자신은 무릎 관절염 약값 5,000원이 아까워 이틀에 한 알씩 쪼개 먹으면서도 사위 입에 들어갈 반찬에는 비싼 참기름을 아낌없이 부어 넣던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진심을 쓰레기통에 쳐넣겠다는 남편의 입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지연은 차갑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는지 서방이 빗속에서 장모 내쫓았다고 아주 단단히 시위하는 모양이네. 감히 시부모가 왔는데도 방구석에서 코빼기도 안 비쳐? 아주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시아버지의 핀잔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맞장구를 쳤어요. 내버려 두세요. 1년 전에 지 남편 횡령해서 감방 갈 뻔한 거 내가 시골 땅 팔아서 2억이나 막아줬잖아요. 그 큰돈 갚아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내 발바닥을 하차도 모자랄 년입니다. 지가 감히 어딜 가겠어요? 조금 저러다 배고프면 기어 나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텐데. 기강은 이럴 때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이 시골 땅 팔아서
막아준 2억이라는 구역질 나는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캐리어 지퍼를 닫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놓여있는 낡은 수첩과 피 묻은 입금증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취인 란에 선명하게 적힌 시어머니의 이름 3글자가 악마의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이혼녀가 될까봐 전 재산을 바치고도 사돈의 끔찍한 협박에 짓눌려 1년 내내 입을 꿰매고 살아야 했던 엄마. 그런 사돈의 돈을 뜯어내고도 뻔뻔하게 자신이 아들을 구했다며 온갖 생색을 내고 며느리의 피를 말려온 시어머니. 그리고 진정한 은인인 장모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오는 거리로 내쫓은 후 평화롭게 최고급 한우를 씹어 삼키고 있는 내 남편.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 참아서는 안 되었어요. 자신이 여기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은 친정엄마의 피와 살을 뜯어 저 악마들의 입에 직접 넣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기띠를 허리에 차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자신의 가슴팍에 단단히 밀착시켰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지연의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지연은 침대 위에 두었던 두꺼운 외투를 집어들어 팔에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아이까지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외투 자락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아무리 바깥에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아이만큼은 절대 차가운 비를 맞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돈한 지연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수첩과 은행 입금증 원본을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입금증을 반으로 접어 손에 든 외투 안쪽 주머니에 찔러 넣고 엄마의 피눈물이 10원 단위로 기록된 낡은 수첩은 손에 단단히 쥐었어요. 방안을 한번 차갑게 둘러본 지연은 캐리어의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바퀴가 구르는 작은 소리조차 지연에게는 군가를 부르는 진군 나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어요. 지난 1년 동안 지연을 억눌러 왔던 거대한 죄책감과 부채감의 감옥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저들의 끔찍한 기만극을 부숴버릴 단 하나의 심판자였습니다. 여보, 안방 문 열고 며느리 끌고 나와요. 언제까지 밥상머리에 어른들 모셔두고 기싸움 할 거야.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준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 쪽을 향해 걸어오는 소리가 바닥을 울렸어요. 지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채 남편이 방문을 열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안방 문고리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오열은 완벽하게 타올라 재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얼음칼 같은 분노만이 나를 세우고 있었어요. 지연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망설임 없이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식탁에 둘러앉아 소고기를 씹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을 향했습니다. 입안 가득 고기를 넣고 우물거리던 남편 준호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안방에서 걸어나온 지연의 모습은 그들이 1년 내내 발밑에 두고 부리던 고분고분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팍에는 잠든 아이가 아기띠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한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손잡이가 들려 있었어요. 다른 팔에는 두꺼운 외투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낡은 수첩이 구겨질 듯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집을 영원히 떠나겠다는 완벽하고도 비장한 무장 상태였어요. 너 그 가방 뭐야? 네 집 귀한 장손을 들쳐 업고 지금 어딜 가려고 나서는 거야?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남편 준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어머니 아버님 오셨는데 짐 싸들고 뭐 하는 짓이야? 빨리 가방 안으로 못 집어넣어? 준호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지연은 그들의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시선은 식탁 위에서 지글지글 타오르는 기름진 불판과 방금 전 내 엄마를 빗속으로 내쫓고 그들이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던 고깃덩어리들을 차갑게 훑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지연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을 가로질러 곧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의 행동이 더 빨랐어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열리자마자 바깥에서 매섭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집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거실 바닥을 적시고 서늘한 공기가 집 안을 덮쳤어요. 시어머니와 준호가 비바람에 놀라 주춤하는 사이 지연은 팔에 걸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아이의 등 위까지 크게 펼쳐 감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한쪽 팔을 외투 소매에 마저 끼워 넣으며 천천히 식탁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벼랑 끝에 선자의 시퍼런 결기가 지연의 젖은 눈빛 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수첩과 함께 고기 불판이 놓인 식탁 한가운데로 매몰차게 집어던졌어요. 어머니가 시골 땅 팔아 갚아주셨다는 당신 아들 빚, 이거였습니까? 비바람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진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식탁 위에 떨어진 종이는 불판의 열기 탓에 바스락거리며 서서히 펼쳐졌어요. 종이에 적힌 2억 원이라는 숫자와 수치인 란에 선명하게 찍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핏기 있던 얼굴이 시체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며느리를 짓밟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자신이 1년 동안 버려온 추악한 기만극의 완벽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시어머니는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당황하며 식탁 위에 입금증을 집어들었어요. 입금증을 살피던 준호의 미간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발신인 란에 익숙한 장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순덕? 장모님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엄마, 이 돈을 장모님이 엄마한테 보냈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연은 식탁 위로 던진 낡은 수첩에 접힌 페이지를 펼쳐 준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눈물로 번진 엄마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준호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똑똑히 봐. 1년 전에 내가 회사 돈 2억에 처먹고 간방 가게 생겼을 때 우리 엄마가 가게 보증금까지 다 빼서 내 어머니 계좌로 바친 피눈물 나는 돈이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장모님이 왜 그 돈을... 준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입금증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지연은 짐승을 내려다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자기 땅을 팔아 널 살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몰래 찾아가서 내가 간방 가면 내 딸 인생 망친다고 협박해서 뜯어낸 돈이라고. 우리 엄마는 나 이혼녀 안 만들겠다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야채 팔아 모은 전 재산을
저 악마 같은 인간한테 갇히고 1년을 벙어리처럼 살았어. 그런데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지연의 목소리가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참담함으로 갈라졌습니다. 내가 방금 파출부 취급하며 거추장스럽다고 비오는 거리로 내쫓은 우리 엄마가 평생 남의 피눈물로 연명하는 너희들을 살려준 진짜 은인이다. 그 순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소리와 함께 식탁 의자에서 미끄러진 준호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진실을 깨달은 남편의 얼굴은 경악과 환멸로 일그러졌고 입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 빗속으로 내팽개친 낡은 보따리와 장모의 절뚝이던 뒷모습이 떠올랐는지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야? 저 돈이 진짜 장모님 돈이었어? 나 여태까지 장모님한테 무슨 짓을... 준호가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지만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한마디 변명조차 내뱉지 못하고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충격에 빠져 멍하니 며느리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평생 남의 약점 잡고 피눈물 빨아먹으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셨습니까? 당신들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그리고 지난 1년간 나를 개돼지 취급하며 부려먹은 그 죄값, 이젠 천벌로 돌려받을 각오들 하십시오. 지연은 얼음처럼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준호가 엉금엉금 기어와 지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어요. 지연아, 여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진짜 몰랐어. 당장 내가 나가서 장모님 찾아올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지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준호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 어머니가 갈취해간 우리 엄마 돈 2억은 엄마 이름으로 돌려받을 거고 나는 지난 1년 동안 당신 집안이 나한테 한 짓까지 이혼 소송에서 낱낱이 따질 거야. 변호사나 알아보고 있어. 지연은 품에 안긴 아이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 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한우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매연을 뿜어내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서는 남편이 피를 토하듯 통곡했으며 시어머니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지옥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연은 차가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캐리어는 현관 밖 복도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지금은 짐보다 엄마를 먼저 찾아야 했어요. 지연은 두꺼운 외투 자락을 아이 머리 위까지 끌어올려 빗물이 닿지 않게 감쌌습니다. 정작 자신의 머리와 어깨만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갔어요. 바닥에 고인 빗물이 튀어오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혼자 걷고 있을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두워진 거리를 헤매며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폭우 때문에 터미널행 버스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지 엄마는 아직 집 근처 정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들이치는 낡은 정류장 벤치 구석에 부러진 비닐우산을 접지도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초라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발치에는 젖은 보따리가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비를 맞아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고 있던 친정엄마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얼굴을 본 엄마는 자신의 처지는 잊은 채 지연과 품에 안긴 손주가
비를 맞을까봐 황급히 비닐우산을 들어 씌워주려 애를 썼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 빗속에 애를 안고 여길 왜 나와? 내 딸하고 우리 손주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딸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버려진 순간에도 딸만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에 지연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연은 우산을 든 엄마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야윈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내가 그 집구석에서 다 부수고 나왔어. 그동안 나 지키려고 그렇게 다 잃고 혼자 아팠던 거야? 왜 바보같이 말을 안 했어? 지연의 오열에 친정엄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길이 지연의 젖은 머리칼을 어루만졌어요.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나 때문에 엄마가 짓밟히는 거 2번 다시 안 봐. 이제 내가 엄마 지킬게. 거센 빗소리가 모녀의 울음소리를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오만했던 가해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남겨졌고 1년을 억눌려왔던 희생과 진심은 마침내 비바람 속에서 엉엉 울며 서로를 온전히 마주 안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정류장, 품에 안긴 작은 아이와 두 모녀의 젖은 어깨 위로 짙은 먹먹함과 뭉클한 가족의 여운이 길게 번져가며 사연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남으셨나요? 딸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고도 비 오는 날 쫓겨나야 했던 친정엄마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그 위에서 뻔뻔하게 군림했던 시댁의 끔찍한 기만극이 낱낱이 드러난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족쇄를 끊어내고 비바람 속에서 엄마를 꽉 끌어안은 지연 씨의 결단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짜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준 뭉클하고 먹먹한 선택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살면서도 버텨온 지연 씨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친정엄마의 숨겨진 희생에 공감하신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억지 용서보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엄마의 손을 맞잡은 그 굳건한 선택에 조용한 응원과 위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평안한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